한서린 씨, 사고 차량 운전자 본인 맞습니까? 차갑게 울려 퍼지는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서린은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맞은편엔 남편 최도윤과 시어머니 윤정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죠. 윤정숙은 서린의 배부터 훑어봤습니다. 서린은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형사 강태식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운전석에 남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만 그 순간 윤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운전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손이 더 세게 떨렸죠. 아, 이렇게까지 할 줄은.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린이 최도윤과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 임원인 도윤.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게 되면서 서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린아, 설거지 아직 안 했어? 윤정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 빨래는? 오늘 날씨 좋은데 왜 아직도 안 널었어? 곧 할게요. 꼭 지금 당장 해야지. 빨래가 몇 개인데. 서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엔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죠. 도윤은 연애할 땐 다정했습니다. 부모님도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으니까 이제 편하겠네. 윤정숙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때부터 서린은 집안일 담당이 됐죠.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해?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지금은 안 돼.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야. 그럼 언제?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 상속 문제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린은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임신했다고 손 놓을 생각 마라. 윤정숙의 한마디였죠. 어머니, 제가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나도 애 셋 낳으면서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서린은 입덧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가 아파도 걸레질을 했습니다. 엄마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윤정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서린은 생각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그렇게 임신 9개월. 만삭이 된 서린의 배는 무거웠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산 준비는 다 했어? 네, 어머니.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너희, 도윤이 돈이 어디 있어? 회사 돈도 다 투자했는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윤정숙은 늘 이랬죠.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린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내가 좀 보태줘야지. 가족인데 뭐. 서린은 결혼 전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역시 우리 며느리야. 윤정숙은 웃으며 돈을 챙겼습니다. 서린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뱃속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이 낳으면 달라질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새벽 서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깨워진 거였죠. 서리나, 일어나. 윤정숙의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리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무슨 일이지? 문을 여는 순간 윤정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옷 입고 나와. 빨리. 네. 왜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따라와. 윤정숙은 서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틀거리며 따라 나온 서린. 현관 앞엔 시아버지 최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 아버지, 대체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타. 차에 오르자 윤정숙이 조수석에서 돌아봤습니다. 도윤이가 사고 났어. 서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요? 어디가 다치셨어요? 다친 건 도윤이가 아니야. 최명호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사람을 쳤어. 네. 차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리는 말문이 막혔죠. 사람을 쳤다고?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앞에 파란 불빛과 빨간 불빛이 번갈아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 도윤의 차였죠. 저게.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도윤이 보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죠. 도윤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서린이 다가가려는 순간 윤정숙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경찰관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하시면 불리합니다. 아니, 저는. 도윤은 횡설수설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죠. 술을 마셨구나. 서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저 멀리 앰뷸런스가 보였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 피가 묻은 옷. 피해자는 이정훈 씨 42살입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였고 현재 의식 불명 상태. 서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윤정숙이 서린을 끌고 차 뒤로 갔습니다. 서린아, 들어. 어머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해. 윤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네.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어. 서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과가 있다고요? 그래. 벌금 내고 면허정지 받았었어.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해서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윤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야. 이번이 2번째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이 인생은 끝이야. 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 게다가 사람까지 다쳤어. 지금 회사 이미지도 이미 크게 타격받았고. 최명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뭘, 어떻게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윤정숙과 최명호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린을 봤죠. 그 눈빛. 서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서린아. 윤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운전했다고 해. 네. 경찰한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해.
서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도윤이는 지금 회사에서 아버지 자리 물려받을 시기야. 상속 절차 한창 진행 중이고 최명호가 거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도윤이가 잡히면 상속은 끝이야. 회사도 그룹 이사 자리도 다 날아가.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 넌 초범이잖아.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임신했어. 법원에서도 참작해 줄 거야. 참작이요? 사람이 다쳤는데요. 서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정숙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낮춰. 경찰이 들어.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끝나면 도윤이 사장 자리에 올라가 있을 거야. 윤정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럼 너도 대성그룹 사모 되는 거야. 임신한 며느리가 잠깐 대신 들어갔다 나온다? 오히려 동정 여론 생겨. 서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하는 말인가? 아이 생각해봐. 아빠가 정가자면 애한테도 안 좋아. 윤정숙이 서린의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변호사도 최고급으로 붙여주고. 최명호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 생각 좀 해봐. 도윤이 감옥 가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서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까지 계산에 넣은 거구나.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죠. 생각할 시간 주세요. 생각? 지금 경찰이 저기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 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최명호가 나섰습니다. 운전자 신원 확인 중인데요.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서요. 경찰관이 서린을 받습니다. 혹시 2차 운전하신 분이 제 며느리가 운전했습니다. 윤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린은 숨이 멎었습니다. 벌써 말을 해버렸어. 경찰관이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셨습니까? 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정숙의 눈빛이 서린을 찔렀죠. 말해. 지금 당장.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윤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아, 지금 뭐?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서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서린이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제 남편이요. 윤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명호는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경찰 앞에서 함부로 할 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서로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도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서린도 따라 타라는 지시를 받았죠. 차 안에서 윤정숙이 서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넌 끝났어.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서린의 마음속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끝났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별도 조사실로, 서린은 대기실에 앉았죠. 윤정숙과 최명호도 함께였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형사 강태식이 나왔습니다. 최도윤 씨 보호자분? 네, 저희입니다. 최명호가 일어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사람까지 다쳤으니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강태식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과 기록 확인됐습니다. 4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윤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의 인명피해까지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실형이요? 최명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입니다. 의식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고요.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의식불명. 일단 최도윤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게 됩니다. 빠르면 이틀 안에 강태식이 서린을 받습니다. 부인 되시죠?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자고 있었고요. 남편분 평소 음주 자주 하시나요?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요. 음주 후 운전하시는 거 아셨습니까? 처음 알았어요. 정과가 있는 것도. 강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하고 3년인데 몰랐다? 네. 혹시 가족들이 부인께 뭔가 요구한 거 없습니까? 운전자를 바꿔달라든지. 서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서린 씨, 지금 거짓말하시면 나중에 더 불리해집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숙이 들어왔죠. 형사님, 며느리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임신부라서요. 조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명호가 백미러로 서린을 쏘아봤죠. 너, 경찰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요. 사실? 윤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건지 알아? 저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가족 지키는 게 거짓말이야? 사람이 다쳤어요. 의식불명이라고 했잖아요. 시끄러워. 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넌 지금 도윤이 인생 망치고 있는 거야. 도윤 오빠가 직접 한 일인데요. 음주운전도 사고도.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명호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 싶어?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낳으면 누가 키워줄 것 같아? 내가? 돈은? 윤정숙이 덧붙였습니다. 만상몸으로 일해? 정신 차려. 넌 지금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간 서린.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원아, 나야. 서린아, 무슨 일 있어? 서린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친. 그 집안 진짜. 나 어떡하면 좋을까? 당연히 거부해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은 서린은 녹음 앱을 켰습니다. 증거. 남겨야 해. 다음 날.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구속 상태였죠. 서린아, 문 좀 열어줘. 서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수염은 자라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과할 건 저한테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해야죠.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알면서 왜 그랬어요? 정과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경찰이 다 알려줬어요. 왜 저한테 숨긴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린아, 제발. 이번만 도와줘.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과 한 번 더면 끝이야. 나 감옥 가면 애 아빠도 없는 거야. 오빠가 한 일인데요. 내가 대신 들어가면 초범이잖아. 임신부니까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서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왜 오빠 죄를 뒤집어 써야 해요? 애 생각해서라도. 애 때문에 더 못해요. 정과자 엄마로 살 순 없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넌 날 감옥 보내겠다는 거야? 오빠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후회할 거야.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서리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혜원이었습니다. 서리나, 변호사 연결해줬어.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 응, 고마워. 서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리는 장혜원이 알려준 법률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올라갔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 박준혁이 맞았습니다. 한서린 씨 맞으시죠? 혜원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은 서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정리하면 남편분이 음주운전 재범의 인명피해. 시댁에서 대신 들어가라고 강요했다? 네. 증거는 있습니까?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녹음한 거예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내가 대신 들어가면 초범이잖아. 임신부니까 집행유예.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교사입니다. 그럼 저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남편분과 시댁이 추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서린 씨. 박준혁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감형되는 건 없습니다. 만약 정말 들어간다면 출산 후에도 수감될 수 있어요. 아이는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야 하고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가자 엄마가 되는 거예요. 평생? 박준혁의 말이 박혔습니다. 평생? 정가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서린 씨 인생 끝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서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숙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안 오면 내 짐 다 버린다. 서리는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윤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와? 병원이요. 거짓말. 병원은 오후 진료잖아.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이 다가왔죠. 변호사 만나고 왔지? 혜원이한테 전화했어. 다 들었다.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원이한테까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등 뒤에서 저 지킬 방법 찾는 거예요. 지킬 방법? 윤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지켜? 넌 아무것도 없잖아. 이 집 나가면 갈 곳 있어? 친정? 거기도 힘들어서 연락 안 하고 있잖아. 서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친정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서린이 시댁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말이 서린을 짓눌렀습니다. 친정엔 돌아갈 수 없어. 윤정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뭐래? 안 들어가도 된대? 네. 그래서 내 남편 감옥 보낼 거야? 오빠가 한 일이잖아요. 한 일이긴. 근데 그게 뭐? 윤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거 다들 해. 잡히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더 내가 들어가야지. 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들어가면 회사는 어쩌고?
상속은? 우리 가문은? 넌 며느리야. 가족 지키는 게 의무라고.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래, 가족. 그럼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윤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3년 동안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했어요. 임신해서도 했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제 통장 바닥났어요. 그게 뭐 어때서?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죄까지 뒤집어 쓰라고요? 죄? 가족 지키는 게 죄야? 음주운전이 죄죠. 사람 친 게 죄고요. 서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 안 해요. 절대로. 윤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좋아. 윤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내일부터 밥 없어. 내 방 전기도 끊을 거야.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아이 낳고 키울 생각은 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배 위로 올라갔죠. 아가야. 미안해. 그날 밤 서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류, 통장. 새벽 4시 서리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창밖을 보며 서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란 얼굴로 서린을 봤죠. 서린아? 이 시간에 왜? 서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서린을 안았습니다. 왜 그래, 애야? 무슨 일 있어? 나. 이제 어떡해. 서린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친정에서의 첫날 아침. 서린은 눈을 떴습니다. 낯익은 천장이었죠. 어릴 적 살던 방.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곳곳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어젯밤엔 많이 놀랐지.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친정이 어딘데? 어머니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김치와 계란 2개가 전부였죠. 서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힘들구나. 많이 먹어. 애 생각해서라도. 네.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린도 마찬가지였죠.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응?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강요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당연히 안 해야지. 내 인생 망가지는 건데. 어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애 낳아.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엄마도 식당 일하시잖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알았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오후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도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집으로 와. 어머니가 화나셨어. 내가 이러면 안 돼. 마지막 문자. 구속영장 나왔어. 모레 재판이야.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속영장.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윤정숙이었습니다. 서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있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이요. 친정? 거기서 뭐하게?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요? 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정숙이 잠시 멈췄죠. 이혼할 거야. 네. 도윤이가 그러래. 내가 협조 안 하면 이혼하겠대. 서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 이제 와서? 좋아요. 뭐? 이혼하세요.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오빠 감옥 가잖아요. 같이 살 수도 없고요. 이 미친. 그리고 어머니. 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녹음한 거 있어요. 오빠가 저한테 대신 들어가라고 한 거. 윤정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이거 경찰한테 제출하면 오빠랑 어머니도 처벌받는데요. 넌 정말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 괴롭히지 마세요. 서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돌아왔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다리는 부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집만 되는 건 아닐까?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자꾸 움직였죠. 아가야, 미안해. 아빠도 없이 태어나게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장혜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원아, 나 친정 왔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거기서 버텨.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 왜? 엄마도 힘든데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넌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혜원의 말이 서린을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내일 시간 있어? 병원 같이 가자. 응. 문자를 마치고 서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증거는 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기록, 강요당한 정황, 경찰한테 제출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아이 아빠였으니까. 아니야.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맞지만 날 지키지 않았어. 오히려 죄를 떠넘기려 했죠.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은 이런 게 아니잖아.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기로,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로. 나 지킬 거야.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경찰서 가. 경찰서? 왜? 증거 제출하려고. 녹음 파일이랑 문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처벌받겠죠. 당연히. 그래도 애 아빠인데. 엄마. 서린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애 아빠가 날 감옥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아이 낳고 엄마로 살고 싶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과자로는 못 살아요. 어머니가 서린을 안았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요, 엄마. 오전 10시, 서린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할 수 있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 강태식이 서린을 봤습니다. 한서린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출할 게 있어서요. 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죄를 대신 뒤집어 쓰라고 강요한 녹음이요. 강태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보세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가면 초범이잖아. 강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범죄교사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전 운전 안 했어요. 남편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강태식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정식으로 진술받겠습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사실. 서린은 강태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한서린 씨,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식이 펜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제 남편 최도윤이요. 확실합니까? 네. 전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은 당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까? 서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요. 전과? 네. 4년 전에 한 번 적발됐대요. 저도 결혼 후에 알았어요. 강태식이 메모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잡히면 상속이 끊긴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도 크게 타격받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대신 들어가면 초범이고 임신부니까 참작받을 거라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나면 남편이 사장되고 전 대성그룹 사모된다고. 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증거가 있습니까? 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문자요. 파일들을 넘겼습니다. 강태식이 하나씩 확인했죠. 도윤의 목소리. 전과 한 번 더면 끝이야. 나 감옥 가면 애 아빠도 없는 거야. 윤정숙의 문자.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이혼할 거야. 강태식은 서리를 덮었습니다. 한서린 씨.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닙니다. 범죄 은폐 시도예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 당연합니다. 만약 거짓 진술했다면. 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린 씨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전과자로. 아이한테도 평생 짐 되고요. 서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 모두 조사받게 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서린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도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였죠.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린아. 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서린.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럴 거야? 서린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요. 뭐? 저한테 죄 뒤집어 쓰라고 한 거. 그게 먼저예요. 애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더 못했어요. 서린이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과자 엄마로 살 순 없으니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시죠. 경찰관이 도윤을 끌고 갔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장혜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나, 혜원아. 서리는 혜원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혜원이 서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재판 넘어갈 거야. 도윤 오빠는 구속 기소될 거야. 음주운전 재범의 인명피해, 증거인멸 시도까지 혜원이 말했습니다. 실형 확정이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 가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조사받을 거야. 범죄교사 혐의로. 넌 이제 자유야, 서리나. 자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제 혼자서 살아야 하는구나.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음주운전 재범 및 인명피해. 피고인 윤정숙, 최명호, 범죄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한서린 씨는 피해자로 분류합니다. 서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죠. 그 사이 서리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일도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리나, 애 낳으면 뭐 하고 싶어? 일 찾아야죠. 뭐라도. 힘들겠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서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켰어.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재판 전날 서리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도윤의 형량, 시댁의 처벌, 그리고 서린의 새 출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서린 씨 맞으시죠? 네. 피해자 이정훈 씨 보호자입니다. 서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내일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린은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불안했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재판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재판 당일 서리는 법정 복도에 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걷는 게 힘들었지만 멈출 순 없었죠. 장혜원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응. 긴장돼. 당연하지. 근데 넌 잘못한 거 없어. 기억해.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도윤이 보였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윤정숙과 최명호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리는 증인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사람. 한서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이정훈 씨 형입니다. 이정수라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자였습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아, 네. 기억해요. 이정수는 서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동생이 깨어났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사흘 전에요. 다행이다. 서린은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된 걸 보면서. 근데 경찰한테 들었어요. 부인께서 진실을 밝혀주셨다고. 이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부인이 거짓 진술하셨다면 진짜 가해자는 빠져나갔겠죠. 저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빨랐어요. 이정수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일어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자 이정훈 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대신 자백하라고 강요한 내용입니다. 법정에 도윤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가면 초범이잖아. 임신부니까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도윤을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피해자분께. 그뿐입니까? 도윤이 서린을 봤습니다. 아내에게도.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임원으로 상속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맥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혔고 피고인의 범죄는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3년. 서린은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은 윤정숙과 최명호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윤정숙, 최명호.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은 범죄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문자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윤정숙은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이혼할 거야. 내가 우리 집 다 망쳤다.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며느리에게 전과자가 되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교사입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명호는 주먹을 쥐었죠. 판사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증인 한서린,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를 감싸며 증인석으로 걸어갔죠.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의 강요가 있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운전자를 바꾸라고. 제가 대신 들어가면 초범이고 임신부니까 참작받을 거라고. 그리고 끝나면 남편이 사장되고 전 대성그룹 사모된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거부하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밥도 주지 않고 전기도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자기 대신 들어가 달라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임신 9개월이었어요. 곧 출산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과자가 되라고 한 겁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아이 때문이에요. 서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전과자 엄마로는 살 수 없었어요. 아이한테 그런 짐을 남길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도윤을 봤습니다. 남편이 한 일은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설인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혜원이 손을 잡아줬죠. 잘했어.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설인.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경비가 막았습니다. 설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아니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설인은 하늘을 봤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장혜원이 말했습니다. 판결 나오면 도윤 오빠는 실형이야. 시댁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거고. 응, 넌 자유야, 설인아. 설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나 해냈어.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설이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설이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장혜원은 일이 있어 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식당 일로 바빴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 윤정숙, 최명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헬쑥한 얼굴이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일어나십시오. 도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피고인 윤정숙, 최명호, 일어나십시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윤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최명호는 눈을 감았죠.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죄를 떠넘기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은 정의를 지킵니다. 피해자와 증인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설인을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말았죠. 설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남이야.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정수를 만났습니다. 한설인 씨. 네. 동생이 퇴원했습니다. 재활 중이고요. 다행이네요. 덕분입니다. 부인이 진실 밝혀주셔서 이정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 운영합니다. 혹시 일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요? 네. 출산 후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설이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정수가 떠났습니다. 설이는 명함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법원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장혜원이었습니다. 설이나, 판결 어떻게 됐어? 도윤 오빠, 징역 3년. 잘 됐다. 당연한 거야. 시댁은 집행유예. 그것도 괜찮아. 어차피 사회적으로 끝났어. 설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혜원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야. 넌 정말 대단해. 전화를 끊고 설이는 걸었습니다. 배가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이제 뭘 하지? 출산 준비, 육아, 그리고 일. 앞으로 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해냈잖아. 며칠 후 서리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한서린 씨 다음 주면 출산 예정일이에요. 네.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 어머니가 일하셔서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서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다녀왔어. 병원 다녀왔어? 뭐래? 다음 주면 나을 것 같대. 그래. 엄마가 휴가 내야겠다. 괜찮아, 엄마. 일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애 낳는데. 어머니가 서린을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애야. 서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정말 용감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하나씩 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일주일 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서리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파. 뭐, 진통이야? 응. 병원 가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죠. 조금만 참아, 애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죠. 힘주세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아가야, 이제 만나자. 나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서린에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고생했어, 서린아.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지켜냈어. 너를.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친정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응, 엄마.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기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줄까? 엄마가 어떻게 너를 지켰는지.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이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수 대표님? 아, 한서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출산했어요. 딸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출산 후 100일 지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새 출발이야. 아기가 깨어났습니다. 응애. 서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열심히 살게.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될게. 아기가 서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서리는 이정수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죠. 한서린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기는 엄마가 봐주세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네. 서리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죠. 한서린 주임. 작은 시작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죠. 엄마. 서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아기가 웃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엄마. 다들 친절하시고 잘 됐다.
어머니가 서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도 엄마 덕분이야.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웠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도윤 오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 교도소 어딘가에서 3년을 살고 있겠죠. 미안하진 않아. 오빠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나도 내 길을 선택했어. 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있었죠. 서명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끝. 아기가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린은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 엄마가 보여줄게. 용기 내면 지킬 수 있다는 걸. 권력도 돈도 죄를 대신 살아주지 않아. 진실만이 우릴 지켜준다는 걸.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